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또 오늘은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가 핫했는지 알아볼 시간이죠. 이번 시간 유진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직함이 바뀐 줄 알고 네네. 우리 이정민 팀장님 어디 갔나 했어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앞으로는 유지인베스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다른 시각을 좀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사칭이 그렇게 문제라는데 네. 우리 이정민 이사님 확실히 맞는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또 봐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실적이 못 따라준다? 최근에 뉴스와 이슈가 많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면서 오늘은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왜 전망이 밝지 않은 건가요? 네, SK증권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이 리포트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SK에서 이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스카이코비원이죠. 근데 이 매출이 2023년도에 발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선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긴 하지만 여전히 그 2분기 매출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실적이 잡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는 그 부분을 좀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표될 2분기 실적과 관련되어서는 매출은 1,442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72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26.6% 하락을 하고요. 또 내년에는 26.7%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현재 SK증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리포트가 SK증권뿐만 아니라 외작의 증권사에서도 미리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콩계 증권사죠. CLSA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하향하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 리포트 제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었습니다. 올랐을 때 팔아라라고 이제 제목을 좀 달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단 이유가 각국에서 백신을 승인을 할 때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제 변이 백신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백데이터 자료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백신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일정이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mRNA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단백질을 합성하는 합성 항원 방식이 좀 대응이 느린 부분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외작의 리포트도 염려해서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리포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국산 1호 백신이라는 굉장히 큰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코로나 다 지났는데 왜 이제 나와? 라고 했는데 안 지났어요. 네. 지금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유행 중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멘텀도 여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모멘텀 자체는 있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38,8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곧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말간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4차 접종과 관련되어서 대책을 좀 내놓았는데요. 그전까지만 해도 4차 접종과 관련되어서는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자 위주로 좀 정책이 이루어졌더라면 이제는 50대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만 18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4차 이제 그 접종을 좀 실시를 해달라라고 현재 정부에서는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그 매년 독감 백신을 맞기도 하죠. 그렇듯 코로나 백신도 앞으로 매년 돌아오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은 또한 그 상온에서 보관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mRN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저온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유통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 거기다가 유통기한도 이제 mRNA 방식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보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거쳐진 나라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신들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부분을 잘 마케팅해서 이제 해외로 좀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분명 향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1천만 도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구매 예약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외 진출할 때 분명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분들은 실적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 되는 그 뉴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인베스팅 vs 트레이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투자자 관점에서 좀 이제 스윙으로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아마 동사 주식을 이제 좀 할지 아니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지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워낙 주가 지수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들은 121선을 돌파할 때부터 우리가 관심에 둬야 된다. 근데 동사 주식은 이날 이제 121선을 돌파했죠. 자그마치 거래 대금이 이날 7천억 원 이상 터질 정도로 굉장히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121선 부근에 닿을 때 한번 1차 매수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원래 추천드리려고 했던 매수점 가격이 14만 8천 원이었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가로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매수는 61선 부근에서 이제 좀 실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2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추세가 아예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2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이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이탈 시 매도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힘 빠진 우마무스메입니다. 저희가 그 말 경마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작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우마무스메의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요. 우마무스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마와 미소녀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서브컬처 성격의 이제 게임으로 한국에서는 원래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장르입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우마무스메가 굉장히 일단은 좀 선전을 했던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도 오딘이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 믿었던 오딘마저 최근에 뭐 자연 감소 추세다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인지 그럼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게는 믿을 만한 먹거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이제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오딘의 그 유저가 자연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판호 발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게임즈 분위기가 특히나 뭐 넵튠을 포함해서 네. 이번 주 오른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럼 이러한 판호 기대에 오르는 게임주에 탄생을 하는 게 좋은 거, 탑승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우마무스메라던가 오딘의 실망을 보고 지금이라도 발을 빼는 게 맞는 건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드라마 같은 삶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카카오 게임즈도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원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장기 평선 이하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닥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관망해야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보다도 오늘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주린이 시절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성공한 어떻게 보면 슈퍼게이머와 같은 분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린이 시절에 제가 드라마랑 그다음에 예능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챙겨보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제 드라마와 그다음에 예능을 너처럼 그렇게 챙겨보면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네. 예, 제가 머리를 한 대
빵 맞은 느낌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매일매일 이제 시장이 끝난 다음에요. 종목 정리를 직접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부터요. 그날 상승했던 종목, 그다음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매일매일 이제 제가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회식을 늦게까지 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종목 정리를 하고 잠을 자는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들 또한 여전히 부지런하게 시장에서 종목 정리도 하고요. 뉴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공부도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마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영우 같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를 그럼 놓치게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영우 관련주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목 상승하는 데 대해서 뉴스를 매일매일 검색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관련주들도 내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부진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적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를 미뤄오셨던 분들은 오히려 공부하기 최적의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카카오 게임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그 공부하는 습관의 패턴들도 한번 좀 가져보시는 거를 저는 좀 적극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죠, 팀장님? 네, 마지막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갑자기 이야기하시길래 혹시 마지막 인사하시려나 조마조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가 좀 주식을 공부해보고 나만의 내 눈에 띄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들만의 한번 투자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상황실 넘어가 볼게요. 자율주행과 달리자 모트렉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이게 우리 투자자로서 눈여겨볼 만한 필요한 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필요한 뉴스는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따로 해야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전혀 주목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와 관련되어서 한번 좀 포인트들만 좀 짚어드린다라면은 자율주행 상용차 관련되어서 그 V2X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 개발 주관사로 이번에 모트렉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과 관련되어서는 복합주행 운송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네, 소프트웨어 개발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개월 동안 총 사업비 44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동사가 관련되어서는 기술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을 좀 의뢰를 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트렉스는 이제 자율주행 안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2차 선진주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기차 회의론이 유럽에서 불거지고 있고 또 소비가 둔화되면은 과연 배터리 가격의 인상이 판가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점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네. 이들도 소비 둔화, 경기 침체 타격을 받을 섹터입니까? 아니면 이들은 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기술의 그 진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는 지금 현재 끄시는 차에 네. 자율주행 기능이 있나요? 저요? 네. 전혀 없어요. 네. 손 넣는 순간 끝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네.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혀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차 뽑으신 분들이랑 같이 그 차에 탑승을 해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해봤더니요. 정말 요즘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그 납품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그 회사 주식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서 부자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트렌드에도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전혀 이제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을 좀 하시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가장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동사 주식이 반응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전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납품 및 에이다스 기술 보유를 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동사 주식이 상한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알렉사의 SI 선정업체와 MOU를 맺었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 주식이 또 상한가를 갔던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카플레이 관련되어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의 인증을 선취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카 관련주로 엮이면서 모트렉스가 상한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있을 때는 상한가에 잘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관심 종목에 둘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혀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스 정리만 꾸준하게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한 뉴스를 눈여겨볼 만한데 시장이 지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좀 잠잠했거든요. 네. 모트렉스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좀 참고 견뎌내 볼까요? 네, 목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한 줄 평은요. 네.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금을 함부로 투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죠.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전혀 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시장에 이목이 쏠릴 때만 내가 내 예수금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었죠. 그렇다면은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쳐다봐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 정리만 하고 오히려 시장의 뉴스 이목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모트렉스의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이정훈 팀장님 또 이러고서는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제작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런 말 하기 없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럴 저희는 일은 다음 없을 것 주에 같네요.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